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지지율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9%인데 3주 만에 반등을 한 거예요. 이게요, 보니까 22일 날, 9월 22일 날 MBC가 자막 조작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고, 그 금요일에, 23일에 발표된 게 그 전주 대비 5%가 내려앉았어요. 추석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하면서 33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30대 중반으로 안착하느냐 그랬는데, 이 자막 조작 사건으로 일주일 만에 5%가 내려앉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9월 30일에는 또 4%가 더 주저앉아갖고 24%까지 주저앉았어요. 물론 이제 갤럽에 나오는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뭐 변론으로 치고요. 하여간 갤럽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9%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막 조작 사건 아니고는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급락세죠. 급락세. 그런데 어제 조사에서는 5%가 또 일주일 만에 상승을 해버렸어요. 보통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이 일주일간의 변동폭이 5% 이상이면은 급등, 급락 이런 표현을 습니다. 5% 이상이면. 그러니까 급등한 거다. 이거 맞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서변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또 옛날에 2008년 광우병 때 그때도 우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보다 네. 오히려 이제 가짜뉴스를 가지고 네. 야 이거는 이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게 그 하는 자들이 있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승민 같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가짜뉴스는 MBC가 퍼뜨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도 퍼뜨렸죠.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네. 야 어차피 이게 욕설하고 비하인 거 맞지 않냐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 국민이 개돼지냐. 이렇게 한 게 유승민 유입니다. 그렇죠. 그쪽 계열. 만약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그 조언을 따라서 사과를 했다. 이러면 이게 지지율은 폭락했을 거예요. 지지율은 사과를 했으면은 폭락했다. 좌파들이 그 정도로 됐어요. 대통령께서 사과가 그렇게 또 솔직하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이 정도로 됐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탄핵과 구속까지 처음부터 이게 버텼어야죠. 예. 아니 최서원 씨하고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사과를 하니까 좌파들이 더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 전에 3번이나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3차례나 사과했어요. MB 있잖아요. 네. MB도 이제 광우병에 대해서 네. 뭐 아침 이슬 노래 부르면서 사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계속 더 이제 물어 뜯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밀리거나 사과하거나 침묵하면 네. 좌파들에게 더 날뜁니다. 네, 맞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한 손에 팩트를 들고 네. 다른 손에 증거를 들고 맞습니다. 팩트와 증거로 오히려 이게 10배, 100배 융단 폭격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게 압도적 대응이랍니다. 네. 우리 북한에게 대해서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삼축 체계의 마지막이요.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5% 올랐죠. 네. 이거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굴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MBC를 고발하고 네. 가짜뉴스의 정체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강공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서변님은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합니다. 감독님,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한국 갤럽 조사 저거 한번 보시죠. 이 MBC가요. 뇌송송 구멍탁 이 PD 수첩에서 저 2008년 그 당시 한국 갤럽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뇌송송 구멍탁 그 PD 수첩에서 그걸 방영한 날이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에서 52 찍고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옆에 비서실장도 붙어있고 온갖 수석들 쫙 도열시켜 놓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사과한 거. 이게 언제냐?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뭐 사과를 어떻게 하셨냐? 국민이 뭐를 바라는지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저와 정부는 그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에 사과를 했는데 저 그래프 보십시오. 6월 달 그 사과하고 나서 나아집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예? 그대로고 거의 이제 2008년 말에 가서 30%대를 겨우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짜뉴스요. 네. 항상 그 해방 이후에 그 3대 가짜뉴스가 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광우병, 광우병, 그 다음에 천안함, 천안함, 그 다음에 세월호. 세월호.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좌파 가짜뉴스에 저렇게 MB처럼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예. 사과하니까 지지율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더 떨어지거나 예. 횡보하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요. 저 광우병이 누가 했습니까? MBC, MBC죠. PD수첩. PD수첩. 근데 거기 작가가요. 네. 작가가 이게 이정근입니다. 예, 이정근. 이번에 서초에 예. 10억 뇌물 받아 구속된. 그 이정근이에요. 사무부총장, 그 여성. 예. 예. 아니 이렇게 가짜뉴스 해가지고 영입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초에서 예. 몇 번 출마하고 구청장도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사업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마스크 이권 그 연결시켜주고.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송영길이나 실세들을 팔았거든. 송영길하고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정근. 송영길 제가 방송했더니 예. 저한테 이게 전화가 한 10통이 왔어요. 그랬어요? 통화 한 번 했어요. 예. 뭐 이게 다 고소한다길래. 예. 아니 방송 봐라 내가 받았다고 단정했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거 아니냐. 예. 저 이렇게 통화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좌파들의 위선입니다. 네. 자기들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뇌물 받아먹고 네. 여기 왜 이명박 대통령 굴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광화문에서 광우병 난동 아닙니까? 그 뇌송송 구멍탁 말도 안 되는 그게 나중에 다 허위 보도라는 게 입증이 돼갖고 MBC가 공식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그 MBC PD 수첩 그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보도였다. 다 법정에서 인정돼갖고 MBC가 공식 사과까지 했는데 왜 대통령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그때 MB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그 광화문에서 시위가 한참 벌어질 때 자기는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그 촛불을 봤는데 내가 평상시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걸 부르는 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었다. 이래 보니까 이게 사실상 투항 내지는 패배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는 뭐냐면 MB 대통령이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좌파는 그러니까 더 공세를 퍼붓고 때려 부으려고 했는데 MBC의 그 거짓 선동이 과학적인 입증과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차츰차츰 밝혀지고 또 광우병 난동 과정에서 그 좌파 시위대들이 보였던 불법 폭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이 야 저건 아니구나 하면서 차차 점차적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광우병 난동의 에너지가 쭉쭉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그렇게 정리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좌파들은요. 네. 그 마오쩌둥 있죠. 네. 모택동을 상당히 그 많이 전술을 따라요. 네. 모택동이 16자 전법이라고 있잖아. 네, 있죠. 16자 전법. 네, 제가 뭐죠? 이제 두 개를 적어왔거든요. 네. 좌파들은요. 적진아퇴. 적진아퇴. 적이 강하게 진격이 오면 네. 일단 이게 36개 도망가고 가. 후퇴한다. 아퇴. 적이 강하게 나오면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적이 전진해 오면 우리는 좀 후퇴한다. 예. 그거네. 예. 근데 적퇴, 적퇴. 아진, 적이 물러나잖아. 그러면 더 그러면 밀고 이게 바로 들어간다. 진격합니다. 이 말은 이게 우리가 사과하거나 이런 거 있죠. 예. 이거는 이게 우리가 후퇴하고 물러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좌파들은 그 기회를 안 놓쳐요. 그렇죠. 바로 이게 총 공격이 옵니다. 공격하라. 총공격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는 좌파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 손에 팩트와 네. 한 손에 정근을 들고 예. 10배, 100배 압도적 대응으로 맞받아치면 네. 우리 좌파들은 도망갑니다. 그래. 그 전략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한 거예요. 전 제대로.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지율 반등이 되고 앞으로 이게 그 가짜뉴스가 판치지 못하도록 저는 상당히 이번에 좋은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이게 백신 보약을 문과 똑같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16자 또 남은 거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이 두 개인데 예. 뭐 성동격서도 있고 아, 성동격. 저기 진지를 치면 손오신 그렇죠. 적진아요. 이게 16자죠.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진 아퇴고 적퇴면은 아진. 아진이고 그 굉장히 이게 좌파들이 그래요. 그게 좌파들이 그래요. 예.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그럼 됐어. 그래. 네가 사과했으니까 인정해 줄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보자고. 제가 요번에 참 또 한국 사회 이 한국 보수 세력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 때도 그때 한나라당 그 의원 시절에 참 나약한 정치인들, 언론인들 많이 봤거든요. 광우병 난동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앞에 투항주의적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요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보수 세력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건데, 감독님, 그 중앙일보 그 오병상 그 칼럼 있잖아요. 보니까 오병상 씨라고 예. 중앙일보 JTBC에서 요직을 다 거친 분이에요. 예, 그 중앙일보 지금 칼럼니스트고요. 이분이요. 이 MBC가 자막 보도를 하던 날 저 칼럼을 씁니다. 윤석열의 욕설 논란 유감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아예 그 MBC의 주장을 그냥 팩트로 다 받아들여요. 저기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외교 행사장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의 주장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그대로 100% 받습니다. 2번. 의도와 무관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 왜곡인데, 욕설하지 않았다. XX가 새끼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 저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MBC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다 하는 저런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결론은 뭐냐? 깨끗이 사과하라. 이게 중앙일보 오병상 칼럼니스트의 9월 22일 칼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거 아니다. 사실 왜곡이다. 대립각을 세우고 그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반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병상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 어떤 칼럼을 쓰는가? 감독님 그 두 번째 칼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는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바뀝니다. 여권의 MBC 책임론 그 뿌리는 광우병 파동 해갖고 MBC의 그 전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MBC가 이런 세력이다. 2008년 광우병 때도 그렇고 2020년 3월 31일 날 오늘 그 구속된 놈 있잖아요. 뒤현진 제보자 X 그다음에 MBC하고 검언유착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총선 직전에 터트린 거 그것도 다 이 허위 사실이었다 하면서 MBC의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팩트도 슬쩍 바꿉니다. 김은혜 홍보수사국의 주장처럼 바이든이 아니라면 MBC는 악의적이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MBC와 민주당의 유착, 정원 유착.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일주일 만에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을 안 세우고 사과했으면 저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을요. 네. 그런 자들을 이제 이거 한 단어로 네. 기회주의자랍니다. 네. 기회주의자. 전부 이게 딱 대세를 봐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게 바이든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이게 붙었다가 네. 또 이게 우파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니까 네. 이쪽으로 왔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들 있죠. 네. 이런 이게 내부의 적들이 외부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외부의 한겨레 경향신문이 네. 저렇게 쓰면 아예 뭐 보지 않거나 네. 아니면 이게 보더라도 원래 좌파니까 네. 근데 이게 의심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중동의 칼럼니스트가 네. 이렇게 가짜뉴스를 처음에 썼잖아요. 이러면 이게 긴가민가 네. 믿는 이게 바로 유승민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저는 저 오병상 칼럼니스트 있죠. 네. 본인이 사과부터 해야죠. 그럼요. 본인이 깨끗하게 단정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사과해야 되는데 음물증 넘어가잖아요. 네. 또 이게 이런 자들이 나중에 되면요. 네. 또 이게 윤석열 물을 떴습니다. 물을 떴어요. 네. 그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제대로 이게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 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 오병상 두 번째 칼럼에서는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렸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 이명박 대통령 그 갤럽 그래프 한번 다시 저기 보세요. 저기 팍 빠져갖고 5월 31일 날 갤럽 기준으로 21%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요, MB 지지율이 뭐 17%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계속 몇 달을 헤맵니다. 반년 이상을 저 헤매다가, 한 8월, 9월 들어서 이제 선선한 바람 좀 불면서 그 광우병 씨 시들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32까지 연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각을 세우고 싸우지 못했다면요, 윤석열 정권, 보세요. MB는요, 500만 표 차의 그 역대 대선 사상 최대의 표차로 승리를 했죠. 그 다음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범보수 세력이 개헌도 가능한 180 몇 석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그냥 당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겼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죠. 요번에 밀렸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지현진 씨 이야기했잖아요. 네. MBC 잘못 중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제보자 지현진이라고 채널A 사건. 그렇죠. 이 지현진이가요. 도망을 다녔는데 무슨 죄를 짓느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 윤우진이라고 있잖아요. 세무서장. 네. 윤대진의 형이죠. 그렇죠. 윤대진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때는 이게 대윤, 소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윤. 그다음에 윤대진가 소윤. 네. 그 소윤,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현진이가 뭘 했냐면 네. 윤우진 서장이 이철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철은 이제 유시민의 최측근이죠. 그렇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윤우진 서장이 이철 한 대 100억을 요구했다. 네. 그 중에 일부는 건네받았다. 네.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죠. 그렇죠. 지현진이가.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안 온 거죠. 그렇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오늘 공항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현진이하고 그다음에 공모한 게 MBC 아닙니까? 그렇죠. MBC. 그렇죠. 둘이가 예. 완전히 카메라 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자 딱 현장에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것도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몰래 카메라로 도촬을 했잖아요. 도둑 촬영을.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게 MBC가 사기꾼 네. 지모씨하고 완전히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채널A 기자와 네. 한동훈 네. 한동훈 장관을 이게 완전히 모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 또 그것도 한두 개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또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네. 때문에 그 양 검사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니 양재택 검사. 예. 예. 그때 뭐 촬영할 때도 예. 문제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뭐 논문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아예 경찰을 사칭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논문 지도 교수. 논문 지도. 그래서 이게 벌금이 둘 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MBC가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게 범죄 집단인지 범죄 집단. 아니 공영방송인지 구별이 안 돼요. 공영방송이라는 말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범죄 집단이고 사회적 흉기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KBS도 문제죠. 네. 제가 이제 KBS 이사를 했지만 네. KBS도 이게 신성식 네. 하고 짜고 이게 그 녹취록 보도가 소송 당했잖아 한동훈. 그랬었죠. 이런 게 정말 저는 심각하다. MBC 네.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강욱이 있죠. 네. 최강욱 이거도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1심에서 채널A 기자 네. 명예훼손이 무죄가 넣어버렸잖아. 그 판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 물론 이제 1심이니까 우리가 또 검찰이 항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심 결과도 지켜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앞으로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일단 씻고 볼 것 같아요. 이런 게 무죄 받으면. 근데 최강욱이가 네. 뭐라고 이제 그 명예훼손 했느냐. 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채널A 기자가 네. 무조건 이게 그 이철이한테 유시민한테 이게 돈을 줬다. 네. 돈을 줬다고 해라. 네. 그러면 이게 집도 압수수색하고 네.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하고 네. 이렇게 채널A 기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글을 최강욱이 올렸잖아. 근데 채널A 기자가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판결문을 보니까 네.
허위 사실을 맞아 최강욱이 한 게. 아, 허위사실은 맞느나, 근데 비방의 목적이 없대. 비방의 의도성이 없었다. 예? 아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예. 그게 채널A 기자나 예. 한동훈을 비방할 목적이지. 그렇죠. 목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판사를 추적해 봤더니 예. 야 최고의 좌파 판사 아, 그래요? 누구예요? 김태균. 아. 김태균 부장판사인데 예, 예. 이분이 어떤 사건에 노느냐? 예. 서울지법에 영장 담당을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때 예. 정진웅이가 한동훈 장관 그 핸드폰 뺏으려고 덮친 거 그거 맞아요. 정진웅 부장검사가 예. 한동훈 핸드폰 뺏으려고 그렇죠. 덮친 거 있죠. 예. 그때 영장을 발부해 준 게 김태균입니다. 아. 김태균이가 말도 안 되는 영장인데 영장이 뭐냐? 예. 한동훈 핸드폰에 유심 있죠. 유심, 이걸 빼가지고 압색해라. 아니 빼가지고 네. 다른 공기계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텔레그램 문자를 다 감청을 해라. 아. 이거는 이게 보통 테러리스트 할 때 감청 영장을 해주야 되거든. 예, 예. 이걸 그냥 영장을 해준 거예요. 오. 한동훈 핸드폰 유심을 공기계 공기계에 넣어가지고 거의 뭐 감청이라는 거예요. 예. 왜 문자 뭐 오는지 네. 다 볼 수 있거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발부한 게 김태균인데 네. 이 사람한테 고의로 변한 것 같아.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 영장하잖아.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최강욱이 무죄 판결이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군요. 한동훈을 영장해 준. 예.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잡하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정권 교체는 됐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서 이런 식의 이제 재판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요번에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보수 세력 내에서 마치 그냥 자기가 뭐 양심이 있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막말했으면은 뭐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그 정상 아니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 많고요. 정말 좌파가 뭔지를 모르고 2008년 광우병 난동의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그 나약하고 나이브한 인식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랍시고 또 뭐 조중동의 뭐 칼럼리스트라고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뚝심과 그 또 파이팅이 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이걸 딱 그 탈출했잖아요. MBC의 자막 조작 그 늪을 하나 저기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2주 만에 탈출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외교 참사라고 했는데 외교 참사가 아니고요. 외교 대박이었다는 게 점점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한미 관계. 예. 그다음에 한일 관계. 야, 기시다 총리가요. 이제는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미일 간의 안보, 그 미일 안보 조약이 있잖아요. 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일 이 군사 협력으로 대응하겠다. 이제까지는 이 두 가지 워딩만 써오다가 이제는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지지율 네. 오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네. 바로 이제 그 외교, 네. 그다음에 국방 안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교 참사는요. 이번에 다 배현진 의원이 네. 김정숙이 있잖아요. 맞아요. 김정숙이 예. 그때 인도에서 초대도 안 했는데 예. 도종환이 오라 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셀프로 인도에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네. 타지 말며 가는 거는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네. 그다음에 4억의 국고 손실죄예요. 이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망신이야. 타지 말며 가가지고 네. 다른 외국인들 다 맞고 네. 독사진 찍고 왔잖아. 참. 김정숙이가 외국에 나간 게 48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게 코로나 2년이 포함됐는데 네. 다른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은 좀 20몇 번이야.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외교 참사예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했지만 체코. 문재인 체코 가가지고 대통령이 딴 데 가버렸잖아. 0초도 못 만났잖아. 아니 바이든 48조 만나면 됐지. 너 0초도 못 만났잖아. 아니, 그때는 체코 대통령이 딴 데 가버렸다. 문재인이 그 체코에 도착하기 전에 체코 대통령이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1초도 못 만났잖아. 1초도. 네. 근데 그때 바이든하고는요. 네. 이미 실무 협상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럼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네. 한국 우리 전기차는
다 협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이 중간 선거 때문에 뉴욕에 하루 일정 통으로 날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일 간에도 그 한 30분과 1분인가 그런 스탠딩 환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바이든 대통령 간에 그건 짧더라도 실무진 간에 실무진 간의 협의는 충분히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또 뭐 다른 실무성 그래서 바텀업식으로 쭉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정상 간의 그거는요 정말 외교 그 노력하는 사람은 바텀업을 충분히 해갖고 나중에 꼭지만 딱 따는 그 역할을 정상이 하는 거죠. 어제 제가 TV조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 이번에 훈련했잖아요. 예. 훈련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독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또 친일 파리애가 이재명이가 막 공격했죠.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노무현 때 2008년도에 인천에 네. 다 인천에 왔습니다. 예. 그때 일본의 함정이 세척 와가지고 네. 우길기 달고 왔어. 우길기 달고 그래서 왔죠. 그때 우리 사열까지 했잖아. 그 장군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야 일본하고 훈련도 너그 정권대 하면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우호친선 우호고 남이 하면 친일이냐. 내우 남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더라도 실무진 간에 실무진 간의 협의는 충분히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또 뭐 다른 실무성 그래서 바텀업식으로 쭉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정상 간의 그거는요 정말 외교 그 노력하는 사람은 바텀업을 충분히 해갖고 나중에 꼭지만 딱 따는 그 역할을 정상이 하는 거죠. 어제 제가 TV조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 이번에 훈련했잖아요. 예. 훈련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독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또 친일 파리애가 이재명이가 막 공격했죠.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노무현 때 2008년도에 인천에 네. 다 인천에 왔습니다. 예. 그때 일본의 함정이 세척 와가지고 네. 우길기 달고 왔어. 우길기 달고 그래서 왔죠. 그때 우리 사열까지 했잖아. 그 장군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야 일본하고 훈련도 너그 정권대 하면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우호친선 우호고 남이 하면 친일이냐. 내우 남친 내우 남친 이렇게 제가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게 또 좌파 패널이 그때는 서해바다 아니냐고 예. 이번에는 독도 동해바다래요. 음. 근데 서해바다는 잠수함 훈련을 못하는데 얕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독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북한 12개 왔잖아. 예. 그게 뭐 미그 뭐 이런 건 낡은 거죠. 예. 근데 우리 F-15나 30대가 나갔잖아. 예. 이게 압도적 대응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붙었으면 제가 보기에 한 1분 만에 다 격추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예. 안보가 일단 든든하잖아. 예. 우리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게 안보를 망치놨습니까? 그럼요. 완전히 자해행위를 했잖아요. 자유행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하고 일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말 이것만 봐도 네. 저는 이게 정권 교체에 의미가 있다. 아, 이렇게 그럼요. 이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 봐요. 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7차 핵실험 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도발하는데 어떻게 대응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 그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은 지금 뭐 그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했는데 어저께 뭐 극단적 친일행위 얘기할 때는 진짜 외교안보에 1도 모르는 게요. 이게 미국이요. 주한 미군이 있고 주일 미군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미국에서 뭐 국제정치 논하고 그럴 때는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 이런 그 개념을 씁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따로 놀고 주일미군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 뭔가 이게 전쟁의 그 기운이 해갖고 한반도 밖에서 미군이 제일 먼저 증원을 하면요. 도로 오는 데가 어디냐? 오키나와 미군이 오는 거예요. 오키나와 미군. 그러니까 저기 주일 미군이 주한 미군보다 10,000명 이상 많아요. 10,000명 이상 많고 주일 미군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이 제일 먼저 여기 도로 옵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거를
여러 가지 그 좀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야지 또 그 빨리빨리 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무슨 극단적 친일이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한마디 네.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게 윤 대통령이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네. 앞으로 이게 노력하다 보면 방해 세력이 계속 흔듭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가지고 이게 선동해서 흔듭니다. 네. 이게 3대 세력이 있다 봐요. 그렇죠. 첫째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세력, 물론 이게 문재인까지 문재명 세력이죠. 네. 이 세력이 끊임없이 공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흔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 네. 그게 바로 이제 MBC, KBS처럼 네. 완전히 민주 언론, 네. 자기들에게 그 뭐 민주 언론, 민노총, 네. 네. 민언연 네. 이런 게 사이비 언론사들이 또 이게 윤 대통령 흔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이 중요해요. 어디죠? 바로 이게 유승민, 하태경, 김웅 이런 게 이준석 예. 이런 게 또 내부의 위장자파들 있죠. 그렇죠. 저는 3대 세력이 앞으로 이게 윤 대통령 계속 흔들 거라 봐요. 윤 대통령이 나가다 보면 폭풍우도 치고 네. 완전히 뭐 태풍도 오고 험난할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게 뒤돌아보거나 회항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몰든 예. 배를 몰든 예. 어떤 이게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치고 예. 뭐 벼락이 치도 예. 옳은 길이라면 그대로 이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윤 대통령의 뚝심이고 그렇죠. 이게 배짱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수의 그 오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이런 일이 많을 거라 봐요. 그때마다 이게 흔들리지 말고 네. 정말 이게 우리가 떳떳하다면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떳떳하다면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네. 자꾸 이게 뒤돌아보고 회항하고 이래서는 이게 완전히 공도동망 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제가 조언드립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식 정면 돌파가 아주 적중했다. 예. 그 기쁜 소식을 거기에 전해드리고. 그 기여 예. 가장 많이 기여한 게 이현종 선배나 우리 신지현 선배님. 아이. 정말 이게 MBC 가짜뉴스 때려잡는 데는 어벤져스. 뭐 저희 한 번 넣지만 저는 이현종 선배와 우리 선배님 네. 두 분이 1등 공신을 받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이게 예. 유튜브 제대로 된 게 없었으면 어디서 이게 우리가 이게 압도적 대응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도 이게 마이크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게 이번에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네.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 여기 이제